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입니다. 자, 2019년 들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띠해죠. 황금은 불을 상징하고 돼지는 복과 부를 같이 상징하는 거죠. 올해만큼 좋은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해를 상징하는 황금돼지띠만큼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도 그만큼 풍성한 수익률이 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그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쪽 26포인트 정도 상승했죠. 1.34% 정도 상승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1.26%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살짝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별로 봐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이 649개, 하락이 208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이 902개, 하락이 288개로 체감지수도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타 아시아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4% 정도 올라왔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4% 정도 뺐었는데 1, 2, 3일 휴장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을 오늘 그대로 지난 연말 수준으로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국 시장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2% 이상 올리더니 지금 0.7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걱정을 안고 출발한 증시였죠. 그런데 이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쪽에서 좀 낭보가 이렇게 온 하루였었죠.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인하를 한 건 아니고 15일 날 그리고 25일 날 1월 15일, 25일 그때 각 0.5%씩 지급 준비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들은 한다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오후 들어서 약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오전에 8원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화가 초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도 소폭 좀 장중에보다는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원화가 강세로 끝나면서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분봉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안고 출발한 그런 날이었어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애플 쇼크 때문에. 근데 이 장중에 좀 중국 지급 준비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해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주말에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큰 선물을 줬죠. 그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차관급 협상이 재개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을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이상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죠.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고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9시 반 정도에 저항선이죠. 조금 이따 일봉에서 저항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근처에 다다른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장중에 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무역 협상이 재개되고 그런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급등을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좀 심리가 작용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후장 들어서는 재차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한번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지금 현재 위치는 22평선 근처죠. 자, 그런데 이 22평선도 마찬가지 아래로 하락하고 있죠. 그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2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로 하락하고 있어서 좀 위쪽으로 이게 크게 튀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래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금요일 날 전저점 장중에 1985포인트를 이 저점이죠.
살짝 깨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 별 무리 없는 그런 모습이고, 쌍바닥 형태로 일단 지난주를 마감한 증시는 오늘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서는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안 바뀌었네요. 자, 코스닥 시장의 현재 모습. 자, 아침에 뭐 거래소 시장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 코스피 시장하고 똑같은 모습이었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뭐 제약바이오 쪽이 장중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것 좀 있으면 재료가 노출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심리도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누르는 모습이 나오더니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좀 반등 나오는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 일봉 상태를 보게 되면 거래소 쪽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시장은 보시다시피 저항받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특별하게 거래소 시장보다 강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낙폭 전에 빠질 때 이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폭도 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위에서 21일 평선하고 좀 더 가까운 자리, 그런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시장 모두 다 20일 이동평균선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평선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주가 자체는 전 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위쪽으로 조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힐 때는 이동평균선의 힘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힘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무리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560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장중에는 장 초반에는 또 순 매수였어요. 그랬다가 장 후반에는 또 뭐 한 200억 정도 순 매도로 바뀌었다가 이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쪽으로 통해서 외국인들 순 매수로 잡히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리 어떤 좀 어제는 매도하고 오늘은 사고 그래서 추세 자체로 쭉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아니라 연기금이죠. 자, 우리 전에 11월 달에 반등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말씀드리기를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한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연기금하고 이 사모펀드 쪽, 이런 쪽이 배당 권리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들에 의해서 좀 밑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의미가 있을 텐데, 단기적인 그런 수급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요일도 마찬가지 연기금의 힘이었습니다. 자, 연기금이 장중에 1127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 사모펀드도 230억 정도 도와줬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와서 일단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은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어제는 팔고, 어제는 사고, 오늘은 팔았죠. 그래서 이쪽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 이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이 코스닥 시장 쪽에는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그냥 저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트레이딩 관점, 이런 관점으로 이들은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도 지금 현재 오늘은 2,800억 정도 팔았죠. 자, 근데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 수급, 장중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2,800억 정도 순 매도로 잡히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한 3천억 정도 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이거 탄력이 조금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좀 차익 실현을 해 나간 거죠. 자, 그 다음은 옵션 시장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콜옵션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11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자, 외국인들은 콜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콜 쪽에서는 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풋옵션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쪽은 콜 쪽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외국인들 풋 6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풋 19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자, 풋 쪽에서 한 1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 전부 다 아래쪽 하락 방향으로 좀 무게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수급만 봐서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동안 누적 수급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풋옵션 쪽에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콜옵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풋옵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보다는 아까 저 콜 매도를 쳤죠. 그래서 어제는 77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오늘 66억 정도 순매수로 약 11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조금 올라오니까 이걸 차익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금융투자 쪽은 오늘은 콜옵션 쪽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어제랑 같은 모습이죠. 자, 콜옵션 매수를 11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봐서는 외국인들 금융투자 위쪽으로 좀 보고 있네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쪽에, 풋옵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풋 쪽 보게 되면 자, 이 외국인들이 338억 정도를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를 계속 늘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300억, 이 거래소 시장에서 300억 정도면 코스피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큰 규모가 아닌데 이 지수 옵션 시장에서는 많이 날 때는 지난 10월물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하루에 240배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억이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이때는 조금 청산을 했는데요. 오늘 재차 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지금 최소한 이 옵션 시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들은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자, 만기 근처에서는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콜옵션을 한 11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순매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약 11억 정도 순매수로 바뀌었죠. 풋옵션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30억 정도 순매수로 바뀌었으니까 풋 쪽을 상당히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아래쪽에 한번 아래쪽 변동성, 이런 쪽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옵션 포지션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어렵고 이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시장을 이렇게 밀고 싶어하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자, 석유화학 업종이 굉장히 강했었죠.
유가가 주간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좀 올라왔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차관급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자, 이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시면요. 이쪽 작년에 47만 원을 찍었던 주가예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등하는 듯하다 흘러내리고 반등하는 듯하다 흘러내리고 계속 이때까지는 10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때 바닥을 좀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반등 나오고 전저점을 좀 위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야인시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미국 쪽에 ECC,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C죠. 나프타 분해를 통해서 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데 또 에탄가스를 분해해서 만들 수 있는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좀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대로 그냥 빠졌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오는 이유가 많이 빠졌네. 배당 받기 전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네.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아직까지는 따라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삼성 SDI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약 7.9% 정도,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 거죠. 전기차 배터리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외에 좀 숨겨진 이유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월 14일부터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있어요. 14일부터 27일 정도까지 있는데 그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은 참석을 안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 SDI만 참석을 합니다. 자,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 삼성 쪽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것들, 지금 니켈이나 그런 것들 2차전지 소재 쪽에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이 삼성 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 소재 쪽에 그래핀을 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핀을 추가를 해서 좀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이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충전하고 난 다음에 이 또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삼성 쪽에서 다른 쪽에서도 연구를 하겠죠. 근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 상승폭 역시 마찬가지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오늘 화학업종도 좋았으니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못 따라 올라오라는 법이 없었던 시장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좀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는 안 좋죠. 조금 쉬는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와이솔이라는 종목은 5G 관련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근데 이 와이솔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어 필터, 신호를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약간 후발주자가 맞아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그런 신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에 12월 초 이때보다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시청자님들께. CES입니다. CES 2019가
지금 1월 8일부터 내일부터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서 제가 기조연설자들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버라이즌 대표님, 자, 이분이 온다고 기조연설자로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통신사 대표님이 오셔서 뭘 하겠습니까? 5G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캐치를 해서 좀 선침해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라면 시장 수익률보다 엄청나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 CES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한 번씩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CES는 한 달 넘게 전에 11월 말 이럴 때 먼저 찾아서 선침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쪽에서는 MWC를 보셔야 됩니다. MWC는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CES, 두 번째가 MWC, 세 번째가 IFA. 자, IFA는 9월 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거고 MWC는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CES하고 MWC하고 일맥상통으로 이렇게 좀 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는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핵심 화두가 됐었고요. 이 CES에서는 5G 쪽, 그런 쪽이 좀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약간 틀립니다. 자, 요게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예요. 자, 전 세계에 있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다 집합한 거죠. 그런데 주축은 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고 뭐 자율주행차 만드는 회사들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ES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누가 뭐 CES 관련돼 갖고 종목 급등했다 그러면 그 종목 쫓아가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MWC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큰 시장 전망은 제가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를 하니까 지금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못 되고요. 오늘 저녁 야인시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주간 전망은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보셨죠. 옵션 시장의 포지션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22평선, 62평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 있는 모습이 좀 나오긴 힘들고요. 자, 기관들,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들은 주가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거 그런 걸 크게 원치 않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이번 주에 미중 무역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다음 주에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이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는 건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라오는 도중에 지금 이게 22평선이 바로 위에 있죠. 그런데 이걸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62평선이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옵션 만기 포지션 관련해서 외국인들, 금융투자 이런 쪽도 그렇게 올라가는 걸 반기질 않아요. 자, 장중에 시청자님들 보실 수 있으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이 풋옵션 쪽 이런 쪽을 좀 많이 청산하고 매수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매도를 하는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뭐 오늘과 같이 계속 또 풋 쪽으로 또 금융투자도 저 아래쪽으로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취한다라면 시장은 만기 전에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